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현대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렬입니다. 예,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원달러 환율 반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그 낙폭 가대주로 기관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소폭 강세 마감을 했지만 단기 상승폭이 컸던 그 개별 중소형주나 코스닥 일부 테마주로는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에는 그 통신, 그다음에 은행, 철강 금속 등이 좀 상승한 반면에 그 운수 창고나 증권, 의료 종목 등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짝다를 보게 되면 그 NFC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한 그 새로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그 소식에 의해서 아모텍 등의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를 나타났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시장 참 대형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의 수급 상황 어떻게 달라질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관심 줘야 할 이벤트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그 FOMC에 좀 관심이 들고 있는데, FOMC가 예정되어 있는 그 시간이 9월 16일에 17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외국인들 스탠스는 다소 좀 감망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잠깐 올려주시 보실래요? 차트를 보게 되면 그 1차가 보면 그 지금 현재 9거래 일제,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이후에 2거래일도 계속 하락을 했지만서도 지금 현재 1차가 2020선의 지지선을 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121선이 2010선까지도 아마 지지력 테스트를 이번 주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는 박스권 구간을 아래쪽으로 이탈하면서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9일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그 단기 가격 메리트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당연히 열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은 다소 좀 위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FOMC에서 10월 달에 그 테이퍼링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부분 체크 풀고 있는데 양적 완화 축소 결정과 인해서 심리적 부분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망 심리를 일으킬 요인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또한 스코틀랜드 투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 경기에 위축을 쌓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좀 얼어붙을 수 있는, 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2020포인트 그리고 2010선까지도 지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참 녹록치 않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도 좀 우리가 노려볼 만한 관심 종목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실적 대비해서 주가 빠지는 기업도 있고 수급이 살아있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개를 좀 뽑아냈는데요. 개별 기업으로서는 하츠를 한번 보게 됐는데요. 하츠의 그 투자 포인트는 주방용 후드 렌탈 서비스의 그 매출 규모가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0% 상승한 흐름을 타고 있고요. 렌탈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 출시 첫 분기에 800개 정도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누적으로 해서 11,0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2분기에 보게 되면 영업이익도 역시 흑자 전환을 했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서 한 50.31% 증가한 224억을 마킹하기 때문에 하츠를 보게 되면 벽산의 그 계열사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5,800원 돌파 시에는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상승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전인데요. 한전은 그 7월 전력 판매가 전년보다 9.5% 증가한 4조 9,400억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전이 갖고 있는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을 불식하고 남음이 있는데요. 양호한 실질 증거세에 의해서 한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것, 기관과 외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점수를 두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GS 리테일인데요. 지난주 그 정부의 그 담배 가격 인상 방향안으로 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좀 GS 리테일을 좀 보게 됐는데,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34% 수준입니다. 약 1조 한 2천억 정도로 좀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 인상은 재고에 따른 건 일회성 이익과 담배 인상이 추진되는 내년 이전에 담배 구매가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GS 리테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연기인과 예금인들이 좀 뭐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목표가는 한 2만 7천을 보고 좀 짧게 좀 가져가 보십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장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